제주도 신축 아파트 425채 중 딱 한 채만 빼고 424채가 통째로 공매에 넘어갔어. 대만 언론조차 제주도가 중국섬 되냐며 비웃고 있는 상황이거든. 50초 안에 설명해줄게. 지난 10년간 제주도에 1조 원이 넘는 중국 돈이 쏟아져 들어왔어. 단돈 5억 원만 내면 땅도 사고 영주권도 프리패스로 줬으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금도 안 되는 돈으로 한국 의료 혜택까지 싹 다 뽑아먹은 거지. 근데 문제는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이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거야. 화려했던 휴양시설들은 10년째 공사가 멈춘 콘크리트 흉물로 방치됐고, 더 소름 돋는 건 돈은 다 챙겨서 떠났는데 여의도 3배 면적의 제주도 땅은 여전히 중국인들 소유라는 사실이야. 외국 자본에 내어준 안방이 결국 달콤한 독약이 되어 돌아온 셈이지. 이 참혹한 균열의 현장, 사자경제에서 낱낱이 파헤쳐 볼게. 결론부터 말할게. 과연 누가 1조 원을 던지고 도망쳤을까? 이건 철저히 기획된 자본의 먹튀야. 차이나 머니가 10년간 1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지금은 뼈대만 남은 콘크리트 흉물로 변해버렸거든. 돈이 들어올 땐 현장에 모두가 웃었어. 땅 주인은 비싸게 팔았고 건설사는 막대한 빚을 당겨서 공격적으로 삽을 펐지. 근데 여기서 착각이 나오는 거야. 여월한 상승장이라는 환상 말이야. 도민들은 집값이 서울 턱 밑까지 갈 줄 알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대출을 내서 이 폭탄 돌리기에 뛰어든 거야. 환상은 결국 청구서로 돌아오는 법인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 바로 외국의 투기 자본을 무방비로 받아준 룰에 있었던 거야. 이 판을 깐 주인공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거든.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거주비자와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 그 결과 외국인 소유 제주도 땅이 여의도 면적의 7.5배를 넘어버렸어. 겉으로만 보면 글로벌 투자처로 대성공한 것 같잖아. 근데 실착공 들어간 현장을 보면 8년째 공사가 멈춘 헬스케어 타운 투성이야. 정상적인 개발이 아닌 거지. 영주권만 따고 자본은 이미 엑시트한 껍데기일 뿐인데, 왜냐면 시장을 무너뜨린 건 자본이 아니라 제도의 맨점이었거든. 애초에 건물을 완성할 목적이 아니었어. 최소 비용으로 영주권 티켓만 끊어가는 게 진짜 목표였던 거지. 제주도 전체 악성 미분양이 2,000가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어.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중 상당수가 외국인 투자를 노리고 지은 고분양가 단지라는 거야. 결국 수요가 실종된 좀비 시장이 된 거지. 도민들은 비싸서 못 사고 중국인은 떠났으니까. 빈집들만 섬뜩하게 남겨진 거야. 경매 낙찰가율이 40%대까지 추락했는데 10억 원짜리 타운하우스가 4억 원에 던져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외부 자본에 의존한 하청 경제의 결말이거든. 그럼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뭐냐? 반값이라고 무작정 줍는 건 섣불지고 불에 뛰어드는 거야. 인프라가 끊긴 유령단지는 아무리 싸도 가치가 없어. 환금성 자체가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이지. 껍데기만 남은 유령단지에 물려서 평생 짐을 질 건지, 아니면 거품이 완전히 빠진 실거주 입지만 걸러낼 건지. 이건 앱 말고 구청 공고로 직접 확인해야 해. 가장 위험한 건 반값 경매라는 단어에 속아 좀비 자산에 돈을 묶이는 거야.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 비율, 주변 인프라 작동 여부, 이 두 가지만 확인해. 핵심은 하나야. 실거주가 우선인 사람이라면 지금 제주도의 화려한 바다뷰 대신 뼈대만 남은 땅의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해. 왜 제주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노형동은 그나마 버티는데 외곽 타운하우스는 다 무너졌을까? 사람들은 자연경관만 좋으면 집값이 무조건 오를 줄 알았던 거지. 입지의 기본을 철저히 무시한 대가야. 거품이 꺼질 때 옥석이 가려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거든. 중국 자본이 들어올 때 제주도의 물리적 공간 공식이 완전히 박살났어. 거대한 리조트나 테마파크를 지으려면 텅 빈 외곽 산기슭이 필요했고, 건설사들은 외곽에 땅을 파고 대규모 PF,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받아 짓는 방식을 무리하게 당겼었거든. 결과가 기형적인 공간의 탄생이지. 도민소득은 그대로인데 인프라도 없는 산속 땅값만 미친 듯이 뛴 거야. 진짜 원인은 핏줄이 끊긴 고립된 성을 지었다는 데 있어. 외곽 휴양단지 공정률이 80%에서 멈췄는데 다들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잠시 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을 보면 아예 밤에 불 켜진 집이 하나도 없거든. 단순한 공사 정지가 아니야. 돈줄이 끊기자마자 입지의 생명줄도 같이 끊긴 거지. 집값을 움직이는 건 집이 아니라 룰이야. 제주도에는 투자진흥지구라는 제도가 있었어. 특정 구역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왕창 깎아주는 룰인데, 이 때문에 교통도 상권도 없는 곳에 건물들이 우후죽순 올라간 거야.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지. 병원도 마트도 없는 숲속에 덩그러니 빈집만 지어놓은 꼴이거든. 서울은 룰이 바뀌면 반응이 빠르잖아. 지하철이랑 직주 근접이 자산의 혈관인 거야. 이 공식이 제주도라고 다를 리 없어. 감으로 사면 기부야. 서류로 봐야 해. 제주도 외곽의 텅 빈 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도 공항 근처 핵심 인프라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돌고 있거든. 지금 외곽 타운하우스 전세가율이 40% 밑으로 떨어졌어.
매매가가 10억 원인데 전세는 4억 원도 안 들어온다는 뜻이야. 실사용 가치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증거지. 아무리 집이 화려해도 학교 가고 병원 가기 힘들면 아무도 안 살아. 조감도보다 동네 슈퍼까지의 거리가 훨씬 중요한 거야. 이제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야 할 시간이야. 인프라가 짱짱하게 갖춰진 구도심, 급매물을 잡을 건지, 싼 맛의 외곽 유령 도시에 들어갔다가 평생 돈이 묶일 건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오랜 진리가 변함없이 작동하거든. 앱 말고 구청 공고로 직접 확인해. 도로가 뚫리는지, 상하수도 계획이 진짜 있는지 서류에 다 나와 있어. 거시 경제 흐름에 관심 있는 3060 시청자라면 이 기형적인 판이 대체 어떤 룰에서 시작됐는지 정확히 봐야 해. 5억 원이라는 돈이 한 섬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 이건 제도의 참담한 실패야. 한국의 안방을 너무 헐값에 열어준 뼈아픈 대가였지. 당장 돈이 쏟아지니까 지자체는 쾌재를 불렀어. 근데 중국 자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남는 장사였거든. 사람들은 그들이 제주도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고 굳게 믿었지만 사실은 글로벌 호구 딜이었어. 본토에서는 땅을 소유할 시조차 없는데 여기선 5억 원만 던지면 영주권을 퍼주는 박앤세일이 열린 셈이니까. 부동산 투자 이민제, 즉 외국인이 휴양 목적 체류 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이 룰이 모든 비극을 만든 주연 정책이야. 호주나 뉴질랜드는 영주권 컷이 40억 원이 훌쩍 넘는데 우리는 고작 5억 원이었거든. 이건 기획된 티켓팅이야. 외국인 투자 건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다들 제주도 관광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을 보면 콘크리트 뼈대만 남고 실제 운영되는 시설은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관광이나 투자가 아니라 5억 원짜리 영주권 티켓만 노린 치밀한 기획이었던 거야. 이 룰이 실거주나 장기 투자를 전혀 강제하지 않았다는 게 진짜 원인이야. 5년만 유지하면 영주권을 챙기고 바로 집을 팔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니까. 충격적인 건 먹튀 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매물이 쏟아지며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거야. PIR이 한때 6.2배까지 치솟았어. 월급 한 푼 안 쓰고 6.2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산다는 뜻인데 이게 투기 자본이 만든 거품의 실체야. 현지인들만 고스란히 빚더미에 앉게 된 거지. 결국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자본의 이탈은 정해진 수순이었어. 거품 낀 가격이 다시 오를 거라 믿고 뒤늦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제도가 바뀔 때까지 차갑게 관망하며 진짜 가치를 재야 해. 투자 판단은 이 룰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확인한 뒤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 있는지 딱 한 줄만 봐. 투기 자본이 남기고 간 빚의 흔적을 서류로 직접 추적해야 하거든. 국가 정책과 세금 누수에 민감한 시청자라면 5억 원짜리 영주권이 일상에 어떤 균열을 냈는지 똑바로 봐야 해. 거리에 외국인 관광객은 넘치는데 도민들의 지갑은 왜 텅텅 비었을까? 관광객이 오면 무조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맹신한 결과야. 혜택은 그들이 챙기고 비용은 우리가 내고 있는 거거든. 영주권을 딴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과 무상교육을 누려. 세금은 제대로 안 내면서 복지 시스템만 쪽쪽 빨아먹는 얌체 구조가 된 거야. 심지어 길거리 대변 사건 같은 상식 밖의 행동으로 도민들의 일상마저 파괴됐고 대만 언론이 뒤치다거리 바쁜 한국이라고 대놓고 조롱한 게 뼈아픈 팩트야. 외국인 거주지 주변의 병원 이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는데 건강보험 재정 지출 내역을 보면 외국인 적자 폭만 심각하게 늘고 있거든. 의료 관광이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남의 나라 사람 치료해주는 자선 사업이 된 거야. 진짜 원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든 가계부채라는 구조적 늪에 도민들이 빠졌다는 데 있어. 제주도민 소득은 전국 최하위권인데 1인당 가계대출은 9,700만 원을 넘었고 이 빚의 대부분이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끌어다 쓴 주택담보대출이야. 거품을 내 자산이라 굳게 믿은 대가거든. 제주도 아파트 거래량이 월 200건대야. 한 달 내내 도 전체에서 200채만 겨우 주인이 바뀐다는 뜻인데 이게 빙하기가 시작됐다는 완벽한 증거야. 누가 이 참사의 대가를 치렀을까? 영주권 장사에 취했던 지자체와 빚으로 집을 산 서민들이야. 외국인 자본이 다시 들어와서 내 집을 비싸게 사줄 거라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품 낀 가격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손절 타이밍을 잡아야 해. 이건 지독한 희망 고문이거든. 앱 말고 구청 공고로 직접 확인해. 외국인 토지 소유 비율이 진짜 줄고 있는지 서류가 말해줘. 거시 경제와 정책 변화를 주시하는 투자자라면 왜 거품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제도를 바꿨는지 봐야 해. 1조 원이 빠져나간 뒤에야 부랴부랴 문을 잠갔거든.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야. 이미 막대한 국부는 유출됐고 상처는 도민들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어. 늦어도 너무 늦은 대처였지.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 캐나다의 외국인 주택 매수 금지법이나 싱가포르의 60% 중과세 정책을 봐.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강력한 자본 방어막을 쳤는데 우리는 거꾸로 5억 원의 문을 활짝 열어줬던 거야. 이 개방이 지역 경제를 영원히 먹여 살릴 줄 알았지만
결말은 참혹한 독점의 저주였어. 98%의 자본이 오직 중국 한나라에서만 들어왔거든. 그쪽 경제가 흔들리니까 제주도 전체가 버튼 꺼지듯 연쇄 붕괴한 거야. 룰의 전환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다는 게 진짜 원인이야. 정부는 뒤늦게 투자 이민제 개정안을 꺼냈어. 투자 기준 금액을 10억 원으로 올리고 명칭도 바꿨지. 무분별한 투기 자본이 차단되고 시장이 정상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을 보면 엑시트한 자본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진성 수요는 완전히 말라붙었어. 방어막을 친 게 아니라 이미 파티가 다 끝나고 폐허가 된 극장문을 뒤늦게 잠근 것뿐이야. 타이밍을 상실한 규제거든. 투기꾼들은 이미 영주권 챙겨서 다 떠났어. 남은 건 처치곤란한 유령 건물들 뿐이지.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중국인 소유 비율이 43.6%에 달하는데 이 거대한 땅에서 창출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제로에 가까워. 외곽 타운하우스 전세가율이 40%야. 10억 원 집에 전세 4억 원. 내 돈 6억 원이 묶이는 거지. 빚으로 쌓은 모래성의 붕괴야. 껍데기만 남은 부동산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해. 실사용 가치가 없으니 아무도 안 들어오는 악성 재고가 된 거야. 디도매매는 파멸이야.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해. 뒤늦게 바뀐 제도가 죽은 시장을 살릴 거라 착각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강력한 자본 방어막이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되는지 철저히 검증하며 관망해야 해. 바닥이라고 섣불리 믿으면 큰일 나. 무너진 하청 경제가 회복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소문 말고 접수된 서류로 봐야 해. 막연한 희망은 계좌를 녹일 뿐이야. 핵심은 하나야. 하락장에서 기회를 엿보는 현금 1억에서 2억 원 투자자라면 이 끔찍한 파티가 끝난 뒤에 진짜 청구서를 똑바로 봐야 해. 투기꾼들이 돈을 뺏어 나갔으니 이제 싼값에 집을 주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이건 치명적인 오판이야. 1조 원의 썰물이 빠져나갔지만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6%, 여의도 면적 3배가 넘는 땅이 여전히 그들의 손에 묶여 있거든. 족쇄는 아직 풀리지 않았어. 돈은 엑시트했어도 팔리지 않은 흉물은 고스란히 섬에 남았지. 5년 채우고 영주권을 딴 투기 세력이 집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급매물이 쏟아지고 거래가 터질 것 같지만 현장을 보면 미분양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찍으며 아예 멈춰섰어. 가격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줄 진짜 수요 자체가 완전히 멸종했거든. 소화 불량에 걸린 좀비 시장이야. 그들이 떠난 자리는 철저하게 버려진 유령 도시가 된 거지. 진짜 원인은 제주도에 지어진 건물들이 철저하게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용 껍데기였다는 데 있어. 제주도 경매 낙찰 가율이 40%야. 10억 원짜리 화려한 타운하우스를 4억 원이면 주울 수 있지. 근데 이건 떨어지는 칼날이야. 싸다고 덤비면 기부야. 반값이라고 덥석 물면 언젠가 오를 거라 믿지만 환금성이 영원히 사라진 무덤이거든. 워케이션이나 연세 같은 진성 수요는 편의시설 없는 산기슭 흉물에 절대 안 들어가. 제도가 뚫린 대가를 치르는 중이야. 이제 투기 세력이 빠져나간 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 중심으로 뼈를 깎는 재편을 겪을 거야.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은 외곽에 베팅해서 평생 돈이 묶일 건지 아니면 거품이 거친 자리에서 인프라를 갖춘 구도심의 진짜 가치를 역발상으로 찾아낼 건지. 싱가포르처럼 강력한 자본 방어막이 국가 차원에서 세워지기 전까진 보수적으로 봐야 해. 이 조건부 투자는 실거주 수요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 유효하고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 있는지 딱 한 줄만 봐.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투성이인 껍데기를 피하는 유일한 방패니까. 이 사태는 외부 자본에 기대어 성장한 하청 경제의 필연적 붕괴야. 한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이 끔찍한 결말을 똑똑히 보고 강력한 경고로 삼아야 해. 가장 위험한 건 바닥인 줄 알고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거야. 엑시트 안 된 악성 매물량, 구도심 인프라 작동 여부, 실거주 연쇄 수요의 이동 흐름,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맹목적 낙관을 버리고 차갑게 관망하다가 거품이 거치고 진성 가치가 들어갔을 때만 움직여.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